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여론조사 업체들의 장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2020년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조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론가들도 조작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선거를 전망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는 투개표 시스템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완벽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갤럽을 포함해서 여론조사 업체들은 여론을 왜곡하는 명백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합리적이고 보편적 상식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면 의심하고 그 원인을 밝히려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주류 언론들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것에 침묵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우리 개인 유튜버들은 그 진실을 추적해서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상식과 합리, 보편성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은 심각한 내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문재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세 갈래 파벌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은 이미 창당으로 분열이 되어 나갔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남아있는 친명과 친문 세력 간의 추가적인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신당 창당 이후에 별다른 분열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4분 5열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그 누구라도 상식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오류와 조작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갤럽의 치명적 거짓말을 밝혀낼 것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만 해봐도 이재명의 범죄 행각은 끝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공범들 중에 실형을 받고 있고 구속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이 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46%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동훈 43% 2위라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핵심은 거대한 중대 범죄자가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 참혹한 현실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암흑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만 해봐도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가 진짜 진실이라고 또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과연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조폭, 거짓, 사기꾼들이 지배하는
범죄 집단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까요? 세 번째,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9%, 이재명의 지지율은 앞에서 보았듯이 46%,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인물이 지지율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번도 40% 이상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도덕적 타락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흐느적거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어떠한 부패, 비리를 저질러도 그들의 지지율은 끄떡없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어떤 막말을 해도 그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숨소리만 들려도 지지율이 하락합니다. 특히 주변에 조금만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나와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지없이 가을 낙엽처럼 추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중대한 도덕적 타락이 내부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2월 9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설 연휴 기간 오랜 동안 2주 동안 이 여론조사가 설 연휴 밥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설 연휴 선동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8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회복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갤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30% 밑으로 추락했다고 내놓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정부 심판론을 부추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었고 MBC와 YTN 등 좌파 매체들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갤럽의 조작질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난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갤럽의 조작질은 상상을 초월한다 해도 무리가 없는 해석입니다. 당연히 4.15 부정선거에 한국갤럽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와 3년 차,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생했던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한국갤럽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평양에서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에 이어서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참혹한 실패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2%, 그 이후에 2019년 2월 말까지 40% 후반대로 아주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 2월 이전까지 문재인의 지지율은 최고 정점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문재인의 대북 정책이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김여정은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불렀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외교 활동도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에 있었던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해서 남북 관계의 파탄을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런 남북 관계 파탄과 동시에 2018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은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전반적인 국정 파탄을 숨기기 위해서 통계 조작까지 감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행되었던 신문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얼마나 참혹한 수준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었고 서민 일자리는 18만 개가 사라졌고 18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실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의 임금 상승률마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업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한 분기 만에 지급했던 실업급여액이 1조 5천억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했던 문재인 정권은 3년 차에 비정규직이 무려 87만 명이나 증가해서 총 150만 명의 비정규직 전성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근로자 36%가 비정규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규직은 35만 명이 감소해버렸고 최악의 고용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무려 92.6%나 폭등해서 지옥 같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문재인 실세들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 부패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대형 비리 사건에만 17조 원의 가공할 비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재인 검찰은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문재인 정부 2년 차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2020년에는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만큼은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충격적인 조작을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문재인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2020년 3월 첫째 주에는 긍정 44, 부정 48로 부정이 약간 우세하였습니다. 이때가 4.15 총선 45일 전입니다. 4.15 총선 45일 전부터 당시 국가 모든 분야에서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율은 놀라운 속도로 급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15 총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무려 57%까지 폭등하고 있고 4.15 총선 결과는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입법 독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작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갤럽은 부정선거를 정당화하는 여론조작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각들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서 실제로는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실화입니다. 한국갤럽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촉구합니다. 모든 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해서 철저하고 대대적인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올 4월 총선에
한국갤럽이 개입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려는 우리들의 철저한 감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작의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저희 영상에 후원해주신 조한성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